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에 슬슬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가만 보니까 결국 개파 간 대리전 구도로 가는 그런 모양새 같죠? 크게 이제 김학용 대 나경원의 이제 구도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김학용, 나경원, 유기준의 구도였는데 그 비박계에서는 이제 김학용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친박계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나가기에는 좀 면목이 안 서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개파색이 좀 넓지만 자기들의 처지를 좀 이해해주는 뭔가 중간 세력으로서 나경원과 좀 타협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유기준 의원은 절대 단일화하는 일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찌감치부터 원내대표 그랬죠? 선거에 투신을 하신 셈이시거든요. 원내대표 선거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마음을 잡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인 분이 많은 표를 가져가더라고요. 유기준 의원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빨리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이 이미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강 2중 구도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비박을 대표한 김학용 의원, 그다음에 어쨌건 지금 친박을 업고 하려고 하는 나경원 의원이 강세인 건 분명하고 좀 취재를 해보면은, 그러나 이제 유기준 의원도 끝까지 완주하겠다. 또 이쪽도 사실은 김영우 의원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선언을 했어요. 두고는 봐야 하는데 이게 과반이 안 나오면은 또 2차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1차에서 결판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데 유기준 의원하고 이제 김영우 의원도 뭐 그 확장성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 한번 나오셨었죠. 그때도 뭐 7표가 밖에 안 나왔었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양강구도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 보는 것이 정상이다. 수석님만큼 제가 뭐 결코 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모르기는 하는데 김학용 의원님을 제가 같은 상임위를 했었는데 훌륭하죠. 저는 그분의 그 유머 감각이랄까 이런 친화력이랄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여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가기 위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움직인다든가 하면 좌중을 휘어잡으세요. 정말 마이크를 잡으면 저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럴 정도로 너무 재밌으시고요. 저도 친화력이 뭐 대통령 외국 순방 갈 때 같이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뭐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고 객관적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중을 진짜 휘어잡는 그런 친화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높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어요. 이번에 혹시 아직 다음에 들어오면 당적 바꿀 생각은 없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김학용 의원이 3선이고요. 지역구가 이제 경기도 안성인데 다른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유기준 의원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제 지명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당원을 상대로 한 선거였으면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제 이건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그러면 투표권자가 당내 의원들. 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명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얼만큼 이제 새 결집이 잘 되느냐 이건데 김학용 의원의 뒤에는 김무성 의원이 있다라는 게 뭐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김진태, 윤상현, 정종섭, 홍문종 이분들이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한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거꾸로 그 비박의 그 결집을 자극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 아닌가. 저건 또 뭐냐 같은 동네인데 디스하네.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면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면은 그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거꾸로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뭐 김성태 시즌2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사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 흐름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나경원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친이었죠. 그죠? 그 바람에 뭐 본인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입었다 또 이렇게 유명한 생각을 하고. 발언도 있으시잖아요. 예.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예. 아니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생각이 나서. 전전 정권 생각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내가 아까 그 모두의 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알아서 네.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따로 기회를 안 아니, 드리고. 그런데 개방했더니 사내강이 살아나더라고요. 하여튼 다음에 따로 한번 얘기합시다. 이재호 대표 모시고. 근데 그 나 의원이 약간 또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비판도 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타이밍이었다고 보느냐면은 은근히 지금 친박 비박의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중도적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어요. 친박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예를 들면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친박 정패 나서지 말라고 먼저 앞장서서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번 이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3수 도전이잖아요.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나 의원만의 어떤 노련한 전략, 또 뭐 어떤 강점이 있다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혹시 알고 계신 점들이 있을까요? 앞에 2번 떨어졌다고 하는 게 뭐 형편없는 표차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때도 뭐 잘하면 어떻게 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크지 않은 표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사람 일이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또 상황에 다른 대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기밖에 예. 그 상황 적합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친박 색깔이나 비박 색깔로 당을 통합해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대충 알잖아요. 사실 김학영 의원은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보수 통합. 나경원 의원은 계속하여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반문 연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듣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말하자면 그 좀 도와주겠다는 중진 의원들이 좀 대차게 말하자면 되게 투쟁하는 모습을 좀 보여라. 그래서 요새 좀 워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극렬한 용어 안 썼다고, 그 나경원 의원이. 근데 요새 잘 보시면 아주 그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데 거의 아주 선봉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말하자면 득점 요인이 된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비판을 하지만 저는 우선 생각이 드는 게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실 텐데 한 번도 여성 원내대표가 없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셨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미지 변신을 하는 데는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 의원께서도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의 어떤 보수적이고 좀 어르신 정당이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본인을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이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지금 그럼 강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 제일 이제 3수째잖아요. 네. 지난 총선에서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서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봤지만 총선 때부터 그랬어요. 자기는 원내대표에 도전할 거다. 지역구민들한테. 자기가 4선이 되면 원내대표에 도전을 해서 지역구의 예산을 공을 하나 더 붙여서 가져오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주민들한테 어필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후보들하고 확실한 차별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그런 또 아주 높은 의지 때문에 지난번에 그 바른정당으로 대거 이탈을 할 때 그때 이제 탈당을 하려다가 막판에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돌아선 이유가 탈당파들 중에서 당을 만들면 이제 원내대표를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유승민 대표에 의해서 거절이 되면서 마음을 바꿨다. 이런 이제 소문이 많거든요. 그런 이미지, 그 과한 의혹이 오히려 부작용을 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심해야 될 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수정당에서 최초로 여성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작은 진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성 권력의 화신이었지.
사실 그 스스로 자기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돌파한 그런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작지만 네.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 진보라고 보고요. 그 이분이 이제 당 밖으로는 일단 4선 의원인데다가 서울시장에도 뭐 출마했었고 그밖에 또 뭐 대변인도 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이 잘 알려진 부분도 있고 당 안쪽에서는 뭐냐면 친박 세력들이 눈에 볼 때 이분이 배신자죠. 왜냐면 탄핵에 가담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냐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저기다 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친박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최선이 아니라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차선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박 친박 없다. 바로 당을 금기어로 만들자 그치. 이렇게 얘기를 다 갖다 접착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 같고 완전한 친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비박도 아닌 그 선에서 내가 당을 갖다 봉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어필하는 게 좀 강점이라고 봐요. 장 변호사께서 이 의지가 강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뉴스를 보다가 4+4+2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4-4-1.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전에 4명의 의원을 만나고 오후에 또 4명을 만나고 저녁에 2명을 만난다. 뭐 그래서 이제 뭐 4-4인지 이런 용어까지.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네. 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의원들을 만날 때는 많은 사람을 돌아가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아마 하루에 이 정도의 인원을 계속해서 만나는 걸 이렇게 하는 것 그 같은데. 정도면은 충분 좀 깊이 있는 그게 되나요? 스킨십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놓고 볼 때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것도 또 맨투맨으로 만나 얘기하는 그렇죠. 게 유효하거든요.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신 분들의 선물 공세가 있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무판에 목각한 것처럼 그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개별 의원들 것을 새겨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자로 놓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크릴 그림을 하나씩 해서 뭐 예를 들어 배재정 얼굴을 사진을 따서 만들어서 그걸 선물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비싼 선물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되게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박영선 원내대표도 제가 기억나는 건 엽서를 만들어줬어요. 그걸 받으니까 정말 섬세하게 배려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찍으셨어요? 아유, 그러면 되게 얘기 들어보면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니 원내대표 하려면 그렇게 원내대표 해야 됩니까? 선거는 예. 이게 무슨 공약을 발표하는 건 물론 이제 공약 발표하는 연설회장에서는 하겠지만 맨투맨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진영 의원이 제가 원내대표 선거를 나갔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면 토로를 하는 거죠. 내가 좀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성으로 사실 만나는 것이고 뭐 나경원 의원도 집까지 찾아가고 이런 얘기들을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 선물 돌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게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정도를 돌리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9대 제가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19대 제가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명품백을 돌렸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기만 들었고 농담 삼아 아니 왜 우리는 안 주지?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농담처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건 팩트인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고 배 의원님만 못 받으신 건 아니겠죠? 빼놓고 그런 건 아니시겠죠? 확인이 어떻게 불가죠. 확인을 해야 될까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내 나를 편지 내 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아닐지가 애매해야 고급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공약을 저는 하는 별로 거죠. 근데 내 원내대표 손에 들어온 선거에서는 새다 그러면은 그때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감성적 그게 저것만 하는 아닐 거지. 것 같아요.